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래저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이 지구당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당의 이제 하부 조직인데요. 그동안 이제 각종 논란들 때문에 폐지가 됐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 지구당 시스템을 부활시켜서 그 목적이라 하면 원외 이제 청년 인사들, 정치 초년생들이 중앙 정치로 입문하는 과정 중에 이게 바로 중앙당으로 올라오기가 너무 구조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지구당을 좀 부활시켜서 원외에서 좀 활동을 하는데 뭐 등용문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떠느냐 이런 얘기를 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그 당선인들 또 낙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구체적인 의견을 한 전 위원장이 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또 낳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당협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당협위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에만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지 그 외의 기간에는 뭐 후원을 받거나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당이라는 공식 조직을 뭐 꾸려놓고 여기에 공식적인 후원금도 좀 받게 해준다면 원외 특히나 이제 청년 초년생 정치인들은 이제 자금도 충족치 않고 정치 입문을 하기 위한 그런 운용 기금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런 선례를 좀 만들어주자라는 차원의 의견 접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의견들을 다소 이제 구체적인 의견들까지 조금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출마 여부가 아직까지 계속 관심이기 때문에 정치 출마,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를 본격화하는 그 일환으로 이런 여러 가지 당 조직 운영에 대한 방안까지도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제 그 얘기는 잠시 차치하고요. 이 지구당 부활 문제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께요. 그 동안에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원외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당을 부활한다 이런 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사실은 후원의 사무실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원의 사무실을 사실상 지구당처럼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원래 그 본인이 거기 가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외 인사들은 지구당을 못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만들도록 돼 있으니까 어디 가 있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 보면 뭐 관련해서 그 관할 그 지역구에 어떤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것처럼 해서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사실상 그 지구당 사무실인 것처럼 또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번에 대거 그 원내 진출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원외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외의 그런 일종의 민원 이런 부분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수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곧 이제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런 거를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돈. 지구당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여기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최 국장께. 그렇다면은 이 지구당을 부활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데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는 원외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뭐 대거 낙선했기 때문에 원외가 많으니까 그 원외한테는 솔깃한 일종의 공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대표 투표 때 그런 게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내는 원내대로 특히 원외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 공약이 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성 의원께요. 그런데 이제 지구당을 없앴을 때는 사실은 그때 제 기억에 뭐 차떼기 정당 이런 말도 있었던 시절이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불법 정치 자금을 차단할 그런 이유로 저걸 그랬는데 이제 지구당을 부활하면 그 문제가 다시 딸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불법 정치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2002년도 대선 당시 이제 차떼기 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뭐 문제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오세훈법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사실상 이게 폐지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그 차떼기 관련된 수사를 했던 장본인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관련된 수사도 내가 해봤고 뭐가 문제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고치면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총선 때도 그렇고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불법적인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지 등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북콘서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후원금을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떤 소신적인 그런 행보인 것이지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 쪽은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 또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혀봤습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다면 지구당이 20년 만에 되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뭐 선거에서 패배하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도 나서니까 우리 최고위원님들 시당위원장님들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원래 얘기 들으려고 앉아 대기한 거니까 지구당 지구당 부활 지구당 부활도 우리 중요한 과제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시간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한번 해보죠. 네, 시간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얘기를 해보자. 특히 이제 지구당 부활과 관해서. 근데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현영 의원께 여쭤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역시 지구당 부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실제로 우리 당의 그 혁신 과제들을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부산과 울산에서 지금 이렇게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당 입장에서도 원외 조직인 PK, TK 이런 험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후원회도 못 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무실도 못 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급 뭐 관리원도 둘 수가 없고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각지대를 좀 더 보완하는 합법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당원들과 소통할 때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부활이 첫 번째 그런 뭔가 그런 당에 바라는 과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 우리 원외 조직들을 잘 아우르고 여기에는 당원들을 잘 아우르고 포섭을 해야 전국당으로서의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실 원내 조직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중심이 되는 분들보다는 그 외에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정치활동하는 분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을 포섭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같은 맥락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그 원외 지역들을 조금 더 아울러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서는 지구당 부활에 대한 과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너무 음성화되어 있는 그런 불법 정치 자금을 오히려 양성하면서 조금 더 공명정대한 그런 원외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전 좀 생각이 다른데 아까 영상 보시면 네. 저게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인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해석이 되세요? 저는 아니라고 아닙니까? 봅니다. 저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 때와 장소를 보면 네. 저거는 원외인 사람들을 만난 장소예요. 그렇긴 했어요. 그 원외인 사람들 만나서 지구당 부활 해달라고 하니까 밤새도록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는 저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저는 들려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건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그냥 그 립서비스로? 립서비스 그런 용도이지. 네. 저기서 뭐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는 거는 좀 저 성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딱 한 말씀만 보태면 네. 지금 저기 우리 최병무 위원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구당의 부활은 오래된 민원입니다. 정치권에서 네.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동안 이게 안 된 이유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는 것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는 이런 오명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네. 아마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